이재명과 관련된 것은 계좌 추적을 해야지 되는데 계좌 추적을 하질 않습니다. 제가 신승언니가 저를 고소했을 적에도 신승언니의 계좌 추적해달라고 했습니다. 성남FC 관련된 거, 성남시 관련해서 수의계약 먹은 거 전부 계좌 추적을 해달라고 그랬지만 검찰에서 다 뭉갰습니다. 그런 신승언니가 저를 고소한 뒤 성남시청 주무관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현재는 코나의 상임이사가 되어 있고 월 수천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지금 대권 후보로 나왔는데 지금 제가 성남 시민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자괴감이 듭니다. 시민이 그런 정가 사범을 묵인을 했길래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정치에 너무 무관심 갖고 있으면 그 모든 책임과 그 모든 후환은 국민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 같은 민초가 여기에 나와서 할 적 동안 야당 국민의힘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모두 반성을 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에는 정말 제대로 된 후보로 찍을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춥고 한데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오늘 대장동 결합방식 성남 제1공단 전면 공원화를 빙자한 비리 의혹 기자회견에 많은 기자분들께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남시정 감시연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백승갑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예. 유튜브가 아직 안 와서. 그러세요? 여기 도착했대요. 예, 조금만. 예. 잠시 후 5분 후에 그러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왔네. 저 세상에 저 뒤쪽에 있어. 조금만 요거 세팅 좀 하고요. 네, 제가 여기 이쪽으로 와보세요. 차 가져왔나?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제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는 그 금강동 재개발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금강동에 재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때 금강동이 어디에 위치한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남한산성역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옆입니다. 금강동이. 거기를 공시지가를 때려가지고 자기 집 한 채 있어가지고 조그맣게 월세를 받고 하던 사람들은 현금 청산자가 되어가지고 대체부지도 주지 않고 이렇게 쫓겨나서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지금 시청에서 노숙을 하면서 내 집 내놔라, 내 집과 똑같은 평수에 대체부지를 달라 이렇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 시절에 LH 주공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임대아파트. 거기는 L국자 공시지가가 아니라 주변 현 시세를 현 시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 없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판교 임대아파트 10년 지나고 나서 한 3억이면 내 집 될 것이다 라고 고대를 했던 판교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주변 시세를 맞추라고 그러니 수십 배로 그게 한 3억이면은 한 9억 이렇게까지 막 뛰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성남에 시장이 딱 한 명, 정가사범 한 명만 있느냐. 어디는 공시지가 때리고 성남 시내에서 어디는 현 시세를 맞추라고 그러고 이게 공정을 외치는 시장이 맞느냐 이렇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피눈물 흘리고 있는 시민이 있습니다. 지금 집도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아파트를 공공임대아파트를 늘리겠다, 뭐 내 집을 주겠다 이러는데 정작 정가사범은 순회동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돈 한 푼도 안 쓰고
법인카드로 소고기 처먹고 마누라는 남편은 반일을 외치는데 마누라는 초밥을 처먹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임대아파트로 살겠습니까? 자기 집 놔두고. 지금 저는 오늘 이렇게 피눈물 흘리는 시민도 옆에다 두고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리시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장동 결합방식 성남 제1공단 전면 공원화를 빙자한 비리 의혹 기자회견에 많은 기자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백승갑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대장동 결합방식 성남 제1공단 전면 공원화를 빙자한 비리 의혹 기자회견을 식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천에서 진행하는 관계로 국민의례는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윤희 성남시정감시연대 상임 대표님으로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남시정감시연대 상임대표 이윤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대장동 개발 비리과 성남 제1공단을 빙자한 비리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성남 제1공단을 2009년도에 이대엽 씨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시장이 당선되고 나와서 그 사업권을 갖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 땅을 갖다가 강제로 수용하는 그 다음에 대장동 그 땅도 강제로 수용해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강제로 뺏어간 겁니다. 이것을 동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장 은수미 시장과 그 다음에 성남 법원과 검찰총장 박은정 검찰총장이 야합을 해서 이 땅을 갖다가 권력을 가지면서 이 땅을 강제로 수용해가지고 법조단지를 거기다가 위치를 하겠다는 것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1월 24일 지난달 24일 날 이재명 시장이 상대원 시장에서 연설을 할 때 때를 맞춰서 이렇게 동조하는 게 저희가 뭔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먼저 성남 제1공단 부지는 2009년도 5월달에 성남시장 이대엽 씨가 25,000평 부지에 3분의 1은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3분의 1은 아파트를 짓고 3분의 1은 체육공원과 그 다음에 시민회관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성남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8,000번 부지에 토지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토지의 8,000평은 약 3,000억 원, 그 다음에 체육공원과 그 다음에 성남시 시민회관을 짓는데 약 1,500억, 이런 약 4,500억 원을 갖다가 성남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게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바로 사업시행자 2010년에 또다시 사업시행자에 지정 시점을 했지만은 성남시는 모두 인허가 절차를 파기시켰고 2011년 8월에 중단시킨 후 2013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 의장과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할 성남도시개발사업부를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에 화천대유 주 성남액들 천화동인에게 약 1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이득금을 준 결과가 바로 대장동 게이트와 성남 제1공단 게이트입니다. 또한 이재명은 성남 제1공단 사업권을 이대호 시장이 주 신흥 프로퍼티 파트너스에게 허가를 해준 것을 법을 위반해가면서 신흥 포트 파트너스의 사업권을 마음대로 해제하는 바람에 지금 민사재판이 걸려있고 개발업자 지정 신청 거부를 위해서 재량권 남용한 것에 대해서 성남 법원은 약 325억 원의 이자를 포함해서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오로지 이 325억 원은 성남 시민들이 물어야 할 돈입니다. 또 판결 후에 뭐가 이렇게 급했는지 성남 제1공단 공원조성 토지 매입비 및 신축건물 공사를 전반에 대하여 주 성남의들 화천대유 천화동인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을 진행하게 한 것은 득해 중에 득해가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재명은 공원 조성할 부지와 건축물에 합하여 무상으로 4,500원을 들여 기부 체납하겠다는 것을 굳이 대장동에서 수익 환수한 2,761억 원을 빼서 성남 제1공단 공원 공사를 하는 것은 성남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화천대유 성남액들 대장동 제1공단을 결합하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남 시민들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남시장 제1실의 재임 시절에 공원조정 사업은 은수미 성남시장 그리고 박은정 성남시청 장님께 성남 시민들께서 물어봅니다. 성남 제1공단 공원토지사 법조단지 이전 협약 시비 의혹을 묻노니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재명 정치장은 2010년 12월 30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 재결에 의하여 지정 반려축원은 재량권 일탈, 남용을 위한 부당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해야 하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제1공단 사업주에 향하여 민간개발업체에게 항상 수천억 원을 안겨줄 수 없다고 일만 열면 허구한 날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주 신흥 프로퍼티 파트너스는 강제로 수용하여 대장동 개발 사업업자 화천대유 천화동인에게 약 1조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남겨줬은 것은 무엇이요? 성남 애들에다가 성남 제1공단 조성 사업을 사업권을 줘 지금 공사하는 것은 득해 중에 득해가 아닌 것으로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은수미 시장께 묻습니다. 성남 제1공단 부지에 공원을 빙자한 노동운동의 성지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의식과 고익장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이 있습니다. 현재 법조단지 토지주들은 그동안 손실을 당한 피해 금액만 보상받고자 2012년 11월에 이재명 시장과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19년 2월에 1심에서는 325억 원의 이자를 포함해서 물어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은수미 시장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상대원 시장에서 유세할 때 때를 맞추어 법조단지 이전 성남지청과 법원하고 협약식을 가진 것에 대하여 성남 시민들은 대장동 게이트로 온 나라가
성남시에 집중되고 있는데 굳이 이재명 후보가 오는 날 공조하는가 하고 공범죄가 아닌가 의혹을 제시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박은정 성남지청장님 대장동 비리 의혹, 성남FC 백현동 득회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이 시기에 현재 성남 제1공단 토지주와 성남시가 벌이고 있는 민세재판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민간개발 주도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또한 것을 성남시 EDF 시장정부에 건축허가 내준 땅을 강제로 수용하여 성남시에다가 짜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329억의 배상을 판결하고 결정했는데 현재 수원 고등법원에 항소심 및 재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3월 31일 날 최고 항소심 결판이 남아있는데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검찰청과 법원이 개인 땅을 가진 사업주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성남시 법도단지 이전 협약서가 말이가 되는지요? 또한 법도단지 이전에 상부 행정법원처에 보고하고 그 명령에 따라 협약식을 하였는지 성남 시민들이 물으니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김호수 검찰총장, 국민들의 70%가 대장동 게이트를 갖다가 특검하라고 하는데 지금 유동규 등등 해서 깃털만 잡아가고 거기에 몸통 정진상 그 다음에 몸통 이런 사람들은 안 잡아가는 이유가 뭔지 국민들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루속히 대장동 게이트 빨리 윗선을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사 및 언론인 여러분들은 시대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귀와 눈이 되어 정론 집필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중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의 정신병동 납치 사건을 뭉갠 경찰이 김규관 경찰입니다. 그 김규관 경찰이 성남시장 은수미에게 자료 정보를 다 유출을 하고서 특정 업체의 이권을 달라, 뇌물을 달라,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켜달라, 자료 정보 유출 결과로서 모든 것을 요구하다가 최근에 징역 8년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1심. 그러면 자료를 받고서 했던 은수미 성남시장은 같은 공범 아닙니까? 자료를 유출한 김규관이가 지금 징역 8년에 깜빵에 구속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은 그거를 활용한 성남시장 은수미는 지금 시장이랍시고 온갖 데를 지금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은수미도 저는 공범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빨리 수사에 임하고 구속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권이 썩었습니다, 여러분. 산업의 전대업 이런 것이 지금 특권층이고 저는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수미도 양심이 있으면 같은 여자 쪽팔리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죗값을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관이 8년입니다. 자료 유출받고 시장 권한 유지하고 있는 은수미는 그보다 더한 깜빵행으로 정말로 제가 부끄러워서 죽겠습니다. 이게 성남입니까? 범죄도시입니까? 최근에 그리고 저를 납치한 성남 수정경찰서 거기에 조폭 코마트레이드 이준석이가 성남경찰 수정경찰서에 뇌물을 주다가 걸렸습니다. 지금 그 조폭도 지금 징역 6년인가로 현장에서 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재판받다가 지금 이게
범죄 도시지 이건 성남이 아닙니다. 저의 정신병원 납치 사건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규명돼야지 되고 의사실에 수술 CCTV도 설치해야지 된다고 하는 정가 사범이 왜 저의 정신과 납치 사건 CCTV 영상 공개를 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죄를 지은 자 깜빵에 가야지 된다. 이게 평소 저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변 떨거지들이 더 문제입니다. 최근에 김용, 그 빤스밖에 없던 김용이 지금 갭 투자로 여의도에 가장 큰 평수 아파트가 2채 나갑니다. 그 새끼 그거 빤스밖에 없었던 거 제가 보증합니다. 여의도 아파트 2개면 최하 60억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놈은 정가 사범이 경기도지사 되었을 적에 두 대변인을 하면서 고추장만 대변하다가 끝을 냈습니다. 이거 미친놈들입니다 지금 다들. 고추장 대변하면 여의도 아파트 2채가 생기는 겁니까? 부끄러워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존경하는 네,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참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 주신 기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상임 대표께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상임대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국수 의원님 나오셨네. 보세요. 네. 한마디 하세요. 네. 한마디 하실래요? 그거 밝혔잖아요. 아, 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고소 1080건 밝히신 분 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래도 정규 방송은 안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자, 우리 유튜브 방송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기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와주신 우리 유튜브 연합회 우리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 점심은 제가 쏘겠습니다. 어디 갔냐? 우리 이은희 대표님의 아드님이 요 근처에서 그 말 많은 그 쌍용궁 복화로 먹었다고 하는 초밥집 우리 이은희 대표님의 아드님이 초밥집을 운영을 합니다. 쌍용궁도 먹는 순회동 쌍용궁도 먹는 그 초밥 우리도 한번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질의 한번 좀 받아주시죠. 질의. 아 지금 네, 선구자 방송인데요. 네. 지금 이런 그 대장동에 숱한 그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남 시민들의 그 반응은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어떤지 성남 시민들의 그 반응은 정말 성남시가 발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좀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성남 시민들은 말입니다. 겉으로는 뭐 어떻게 좀 모르지만은 속으로는 지금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그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 나온다는 얘기냐고 아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또 그분을 갖다 몸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 60% 70%는 대장동의 몸통 거기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입만 열게 되면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성남 제1공단 토지주한테 수천억의 이익을 갖다가 남겨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건 뭡니까? 지금 터나동인하고 화천대유 그 다음에 성남 제1공단 그 문제를 갖다가 지금 주 성남에 뜨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이재명 씨가 이렇게 다 밀어줘서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이런 비리를 갖다가 의혹을 갖다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인 김호수 이 사람 뭐 하고 있는지 나중에 큰 벌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1공단 그 공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상당히 진척이 됐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사도 제대로 시작을 안 한 것 같던데 지금 현재 진척 상황은 몇 프로 정도나 되고 있는지요? 지금 성남 공단은 전면 공원화를 한다 그랬어요. 누구하고? 이석기 그 다음에 김미희
공동정부를 갖다가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공약사항을 갖다가 거기다 천명공원을 한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이. 그 다음에 부분공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3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가 취소를 해놓고 그걸 갖다가 야금야금 해서 가기 전에 성남 시장 그만두고 경기도지사 가기 전에 파이로트하고 군인공제적으로 꼬셔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강제 수용을 해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부분공원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달랑 말입니다. 건물을 하나 진 게 그 역사박물관이라 그래요. 역사박물관. 그런데 우리 지금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성남 시민들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동운동 성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보지 않습니까? 그쪽 큰 그 공원 안에 조그만 건물 하나 짓고 그 의식과 교육장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 떠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만평을 지금 남아가지고 신흥 프로퍼티 파트너스가 만평을 갖고 있습니다. 상하이뱅크은행하고 그것을 갖다가 법에 계류 중인데 그것도 도지주한테는 이런 방구 없이 성남시장 은수미하고 검찰청장 박은정이하고 법원하고 그거 법돈자재를 갖다가 이전하겠다고 협약식을 가진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을 갖다 제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지주한테는 이런 방법 없이 강제로 수용해다가 법도단체를 만든다는 게 이게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제 설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부공사는 지금 한 80% 9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원은. 원래는 완공이 됐어도 한참 전에 완공됐어야 되는 거 예,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한참 전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것을 갖다가 대장동을 갖다 눈에 돌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 대장동에서 지금 얼마를 낸겼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기가 숫자 돈을 갖다 해서 지금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천화동인 화천대유, 그 다음에 성남의뜰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말입니다. 지나가는 소보고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몸통이다 한 거지 누가 땅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허가관자하고 설계권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전 시장이. 지금 그 의문의 그 죽음당한 네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데 우리 그 대표님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요? 자, 제가 말입니다. 작년 9월 28일 날 그 국민의 당사에서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제가 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누구요? 유동규,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잡혀 들어가 있는 우리 최윤길 의장, 그 다음에 남욱, 그 다음에 우리 김만배, 그 다음에 정진상, 이런 사람을 갖다 제일 먼저 제가 거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한테도 수없는 사람이 전화를 와가지고 밤길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까불다 죽어 이 새끼야,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검찰에 말입니다. 제가 지금 수원지검에 가서 조소를 받았어요. 근데 누가 고발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경기도 선관위에서 고발을 합니까? 참 이상이 야릇하지요. 근데 그것을 갖다 고발한 이유가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에 있는 사람들의 글을 남긴 걸 보니까 그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 또 우리 조폭이라는 사람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제가 고소 취하까지 해가지고 고취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도 말입니다. 시달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옴 시달렸겠습니까? 말을 안 해봐도 옴 시달리는 입장에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는 저와 대동소이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좌나도 올 적도 있고 마찬가지로 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내냐, 뭐하냐, 이게 지금 저한테 안 보겠습니까? 너 살아있냐, 너 뭐 죽지 않았냐, 뭐 이런 뜻으로밖에 더 들리겠습니까? 너 지금 어디 있냐, 저의 동선을 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최고 공무원도 지금 거처로 옮겨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쌍용궁에 복합카드를 까고 나서부터는 순회동
시장연궁 그쪽으로부터 많은 협박이 지금 오는 것 같은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소 협박 그리고 살해 협박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도 이런데 정말 이건 몸통을 잡고 정권을 교체하지 않는 한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십시오. 지금 이러한 지경이라면은 그분이 이미 그 대선 후보에서 탈락이 됐어도 벌써 탈락이 됐어야 될 상황인데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강제로 당선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국민이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겁니다. 지금 온 나라가 대장동 비리, 대장동 게이트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입장에서 몸통을 갖다가 구속시키는 입장에는 어떻게 되어야 됐습니까? 정권 교체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대다수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지금 전국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과 사법 그리고 그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자기 형수한테 그 못된 욕을 한 거는 누가 덮을 겁니까? 이런 게 다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봉주루 방송입니다. 네네. 성남시정 감시위원회 네. 언제부터 발족이 됐고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언제부터 대장동 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한번 네. 여쭤봅니다. 예,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 성남 제1공단 하는 걸 보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재판에 말입니다. 325억 원을 갖다 물어주라고 재량권 남용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갖다가 전 토지주한테 물으라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이재명 씨가 물어야 되죠. 그래서 청구권을 갖다가 구상권을 갖다가 청구하기 위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2019년 3월에 발족이 돼가지고 저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2번을 했고 그 다음에 성남시청 우리 저 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도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말입니다. 법을 갖다가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몸통과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한국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명 출신 은수미 시장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지난 9월 28일 날도 그래서 국민의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도 성남시장이 검찰청장하고 법원하고 남의 땅에 남의 토지주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어 협의도 안 하고 자기네 끝발로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법조단지 이전을 한다고 협약식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대목은 저 삽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주의를 갖다가 노동자 동맹에 여태까지 하다 보는 산호명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만 배우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행사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주신 기자 여러분과 여기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아이고, 전화가 오고 그러면 전화 못 끊어줘요. 그래? 난 안 그런데. 전화는 끊어지는데 빨리 끊어야 돼. 난 안 그래. 우리 애국자. 그동안 투쟁하시느라고 굉장히 그리고 이쪽에 한번 좀 저기 공주 대표님 여기. 예.
그동안 여기 국민의힘 당사 그쪽에 가서도 기자회견하고 그러셨어요? 예, 작년 9월 28일 날 우리 저 장기표 존경하는 장기표 대표님하고 저하고 했습니다. 네. 그때 이 발표를 하고 없었고 그 최윤길이라는 사람도 이름이 없었고 그런 사람들을 그때부터 제가 까발려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거는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예, 그 유튜브 방송에 그 시사 포커스에서도 74만 명이라는 그 대단하게 그 많이 저 국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호응이 많았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지역구에 아주 유명하신 우리 김은혜 지금 김은혜 그 아나운서 출신이요? 네네, 아주 유명하죠. 아주 네네. 똑똑하고 네네.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공조를 하면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저는 저 나름대로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한테 무조건 갖다 그걸 받아야죠. 용서를 갖다 형수한테 받아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한테 용서를 받아야지. 자기 가족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자기 형수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으면 가서 석고대죄를 갖다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박인복 형수한테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국가 공공기관들이 건물만 크지 않습니까? 건물 큰 만큼 일도 충실하게 열심히 알차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가식적으로 건물만 크고 속 내용은 속빈 강정입니다. 법원하고 결탁이 돼서 같이 법원을 짓기 위해서 땅을 뺏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전면공원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들게 되는데 부분공원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대장동에 눈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때 토지주가 그 4,500원대로 공짜로 다 공원도 지어주고 건물도 지어주겠다고 한 걸 갖다가 왜 2,761억 원을 갖다가 대장동에서 번 돈을 갖다 거기다가 갖다 투입하는 저희가 그거는 뭡니까? 다 뒷거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냐는 게 지금 성남 시민들의 모든 게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에 특검을 해야 되고 국가 조사권을 발동해가지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사람이 제가 바로 특검 주장한 사람이 제가 장본인입니다. 지금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요. 네. 성남 시민들이 여기 성남시청이 그분에 의해서 성남시청에 재직하면서 성남시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화를 한다고 젊은 층들이 그런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사실인지 좀 다시 한번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걱정이 돼서. 그거는 진보와 네. 좀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허구한 날 갖다가 뭐 청년들이다 뭐라 해가지고 허구한 날 돈 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디인가 시민의 혈세입니다. 다른 걸 보지 마세요. 성남 제1공단만 봅시다. 거저해준다는 그 땅을 갖다가 2,706에 들어가서 그래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뭘 의미합니까? 그 양반 몰라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겠어요. 그런 게 팽배하게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국민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살하신 분들 4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자살하신 4분들. 네, 네. 이분들이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 게이트에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모든 것을 갖다 시설관리공단을 갖다 개조해서 성남도시공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위해서 모든 걸 갖다 보고되고 그 사람들이 다 작성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초안자고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주인은 가만히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살한 사람들이 가족들도 자살한 당사자가 자살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의문점이 많이 남기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의문점을 못하고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의문점을 갖고 계시다. 네네네. 그 향후에도 또 그런 사례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한가요? 이제는 말입니다. 어떤 때가 나타나게 되면 대통령 선거 끝나서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되면은 네네.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된다 그러게 되면 그런 일과가 또 이루어지겠죠.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되면 그런 일이 더 많이 나겠죠. 그 사람이 당선이 되게 되면 말입니다. 자살 소동이 더 많겠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양반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게 되면 그 양반 임기 끝나고 한참 있다가 언젠가는 저 대장동 게이트 비리라는 것은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랑 씨 네네. 한번 좀 네. 우리 또 조금만 뒤로 가시죠. 네, 이 정도. 이거 안 꽂아도 돼요? 그럼? 네. 꽂아도 돼요? 아유, 우리 서랑 씨 정말 사랑받아야 될 우리 서랑 씨가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계속 적대 세력에 의해서 정말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참 고생 많으신데 우리 이번에 그 시집을 내셨죠? 시집이 홍보가 되면서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네. 책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직 아직 어떻게 그게 그 좀 요즘 뭐 주 52시간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출판 계통에 이게 찍어낼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그 출판사 사장님도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요번 주 내로는 아마 이게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도 선주문으로 그래도 몇백 건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집 한번 보지도 않았어도.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선구자 방송 우리 대표님하고는 제가 어떤 인연이었냐면 제 정신병동 사태 때게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얼떨결에 아마 이제 제가 그 감금당했던 그 휴현병원까지 가셨던 이 당사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그 선구자 방송 대표님도 이게 이렇게 큰 사건이었는지는 아마 몰랐죠. 네, 몰랐죠 전혀 뭐 이렇게 크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사람을 납치할 정도면 얼마나 큰 사건을 막고 싶었으면 사람을 납치를 했겠습니까? 그게 무슨 실종 처리도 지들이 맘대로 하고 보호자 동의서도 지들이 맘대로 써가지고 서류를 조작까지 하면서 했을 적에는 뭔가 큰 거를 막고 싶어서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대장동 사건하고 성남 FC 사건인데 언젠가는 이게 몸통이 드러나야 되죠. 그리고 뭐 저는 그나마 그래도 구조가 됐습니다. 행정 입원 시킨 제 당사자가 지금 66명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중에 또 못 나온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우리